승무원 생활을 13년 동안 한 외국인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는 승무원 생활이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열심히 일하고 나면 이렇게 쉬는 시간도 많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다면 가보지 못했을 예쁜 소도시들도 많이 가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규현 리더랑 같이 이렇게 비행을 자주 했었는데, 그러고 나면은 추억도 많이 쌓았었고요. 그리고 비행 끝나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맑은 하늘, 그리고 예쁜 호수 이런 거 보면 저절로 그냥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요 직전 사진은, 아이고, 요 직전 사진은 오늘 서울 하늘 같지 않으세요? 오늘 날씨 되게 좋았죠? 이런 좋은 걸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같으세요? 이거는 많은 승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들이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런 증상들을 다 겪었었어요. 불면증은 비행 2, 3년 차부터 이렇게 겪기 시작했던 것 같고,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해가 떠 있어도 자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못 자고 나면은 뭐 36시간, 48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러 간 적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어 비행 끝나고 되게 피곤하게 돌아오면 잠을 한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자야지만 이렇게 피로가 풀려서 한밤중에 깨서 이제 밤새 또 잠을 못 자는 이런 것도 지속이 됐었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0년을 변의 형태가 없는 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화장실 잘 가고 변비가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의사한테 가서 뭐 처방전을 받거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알러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온몸에. 그래서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밤새 긁느라고 잠 못 든 날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랑 이렇게 스타킹 신는 쪽에는 막 피딱지가 질 정도로 그렇게 피가 난 적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심하게 겪었던 거는 팔꿈치 통증. 제가 부사무장이라는 인제 직책에 올라가고 나서는 와인 2병에 샴페인 1병이나 1.5 리터짜리 물 1병을 들고 이렇게 그 캐빈을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컵을 채워줘야 하는 이런 게 제 일 중에 하나였는데 1.5 리터짜리 그 물병을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을 겪는 하루하루가 인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행을 바로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월급이었어요. 매달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월급 명세서를 받고 나면 그냥 힘들고 피로한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픈 것도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전체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티켓 이런 것도 되게 컸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회사를 다니면은 연차가 있어도 잘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가야 하는 30일 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도 참 많이 다녔었고 좋은 혜택들을 되게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 제가 이게 무서워서,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는 게 무서워서 이거를 못 그만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저는 정말 열심히 치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결혼 5년 차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기가 와요. 근데 주위에서는 자꾸 임신 소식에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도.
그래서 너무 속상했고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시간만 나면 이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는 왜 아기가 안 생기지? 막 이럴 정도로 되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한 해는 가족여행이 무산이 되면서 저희가 한국으로 휴가를 오게 되고 제가 난임병원이라는 데를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어,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하신 말씀이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니면서 저희는 전 세계에서 좋다는 거는 다 사 먹고 다녔는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파란색 이 영양제 보이시나요? 이 영양제가 그때 당시에 김태희 비타민, 비타민계 에르메스, 이런 수식어까지 받아가면서 엄청 유행했던 영양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때 당시에 채견이더랑 저랑 둘 다 저걸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임산부용으로. 저는 임산부용으로. 그거를 먹고 있는 중인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정해주셨었어요. 유산균이랑 비타민 D, 코큐텐, 엽산 잘 챙겨 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최기현 리더가 아메이의 비전을 보고 막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 영양제들을 이제 공수를 하죠. 제가 사실 영양제 같은 거 꼬박꼬박 못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간절하니까 엄청 꼼꼼히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양제를 한 2달 정도 먹고 나니까 비행 끝나고 나서 한 17시간씩 자야 하던 제가 한 7, 8시간만 자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심하던 팔꿈치 통증이 없어지는 걸 어느 날 알아차렸어요. 최규현 리더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근데 팔꿈치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한 6개월을 먹고 나서 이렇게 아기 천사가 찾아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임신 중에 입덧이라고는 저는 없었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진짜 주저없이 이 임신 기간이라고 할 정도로 10달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나고 어, 저는 출산 145일 만에 회사로 복직을 했어야 했고요. 그 해 너무너무 바빴어요, 비행이. 그래서 한 달에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하루 한 달에 한 8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 가서는 자고 나면은 이 카메라 켜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저의 일상이었고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 이거는 제가 보다가 진짜 너무, 이렇게 우는 소리만, 듣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카메라에서 제 목소리만 나와도 우는 아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가 크고 나니까 이제 카메라에서 엄마 목소리가 나오는 걸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제 목소리가 나면 이제 부모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대로 계속 내가 바쁘면 아이가 엄마를 못 알아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아이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달에 한두 개만 하니까 거의 한 20일을 함께 하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하나가 또 채워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부모 아줌마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가 많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면서 저희가 4개월 정도 만에 그 부모를 3번을 바꾸게 돼요. 근데 그 바꿀 때마다 제가 다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낯설어서 울고 힘들어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 부모를 고용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일을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하고 한 2달째가 됐을 때 되게 오랜만에 비행을 갔어요. 되게 오랜만에 비행을 갔는데 제가 돌아오는 비행을 하기 전에 카메라를 켰다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어, 아이는 여기 혼자 앉아 있고요. 여기 밥그릇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 부모가
핸드폰 쓰면서 이 카메라 사각지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누워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잠깐만 본 게 아니겠죠. 한 20분을 지켜봤는데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한번 불러요. 근데 아이가 당연히 한 번 불러서 안 오죠. 그러면 아줌마는 다시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분 동안 아이 한 번 부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계속 바쁘면 우리 아이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매일매일 혼자서 저렇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돌아오는 비행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심했던 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기게 되죠. 저만 본 게 아니라 이거는 최기현 리더도 같이 봤어요. 저희 둘이 다른 곳에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제가 퇴사를 하기로 합니다. 오, 그래, 퇴사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최기현 리더랑 제가 얘기를 나눴었죠. 최기현 리더는 아메이의 비전을 봤었고, 저는 영양제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지만, 사업 이런 거는 큰 관심이 없는 차에 이제 최기현 리더는 아메이가 이제 백업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같이 아메이 하자. 우리가 어차피 자영업을 할 것도 아니고 또다시 회사에 입사를 할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PT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못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아 그래 뭐 어차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돌아와서 최규현 리더가 혼자서 두바이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이제 아메 미팅을 가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미팅도 따라다녀보고 요리 클래스도 가보고. 아 근데 이거를 가면 갈수록 일단은 미팅을 간다는 그거에 샤워를 하다가 장이 꼬인 적이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이 꼬인 적이 있고 장이 꼬여서 샤워하다 쓰러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갔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가는데 제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데도 누군가가 저를 이제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이유가 제 의지로 이제 하겠다고 시작을 이제 한 게 아니라 어쨌건 남편의 어떤 저한테는 그게 강요로 느껴졌었나 봐요. 그 강요에 의해서 이런 마음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미팅을 한두 번 가보다가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제가 혼자서 막 이력서도 써보고 여기저기 이렇게 컨택도 해보고 다 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의 회사들은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 회사들은 다 저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조건에 맞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을 일하기를 원했고 월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턱없이 부족한 이제 그 전 월급을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되는 제 자신이 되게 싫었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왜 이럴까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대학교 이후에 실패한 경험이 없더라고요. 승무원 인터뷰 볼 때도 나름 힘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이제 합격을 해서 25살에 저기 입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 자리에 이제 그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우리 그 안정적인 거기에 있다 보니까 도전할 기회를 이제 잡지를 않았었어요. 저게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갑자기 이제 닥친 제 의지였지만 갑자기 닥친 제가 저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게 되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우울했었고 돌아봤더니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고 자꾸 혼자서 동굴 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에게까지 화내고 짜증내고 약간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걸 보고 이제 저를 다잡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게 책 읽기와 요가였어요. 그리고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유일한 능력인 영어를 활용을 하려고 회사원들을 상대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시간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최기현 리더는 최기현 리더대로 열심히 이제 본인의 일을 하고 저는 저대로 이러는 사이에 저희에게 큰 이제 사고가 하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어떤 사고를 계기로 큰 결심을 하고 며칠 만에 제가 장준기 리더님이랑 이동희 리더님을 뵀는데 그 전에 저의 부정적인 이런 것만 가득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 갔어도 뭔가 느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런 조금씩 제가 했던 노력들이 어떤 겨-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저한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길을 터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장 리더님 팀에서 이렇게 미팅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스며들게 됐었고요. 제가 요거를 아까 그 도살장 끌려가는 그 소 있잖아요. 그걸 찾으면서 찾은 영상인데, 이게 저를 되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요거만 볼게요. 이 소 이름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줄 알았던 이 소 이름은 엠마래요. 예, 트럭을 타고는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럴 줄 알았던 엠마가 다행히 초원으로 나갑니다. 저도 아메이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지인도 다 이렇게 인연을 끊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들어와 보니 저에게 이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갔지만 결국은 저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와 이런 가치, 자유 이런 걸 주는 초원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요즘은 규현 리더한테 제가 미팅 왜 빨리 안 보내주냐고 제가 오히려 찾아서 이렇게 더 그렇게 하거든요. 어, 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런 루틴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저를 찾다 보니, 이런 루틴을 아침마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어, 아이 교육에 대한, 육아에 대한 이런 거에, 주위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곧게 나의 선택으로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많은 리더님 많이 들으니까 좋은 내용을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엄마이고요. 어, 잠시만요. 뭐든 다 잘 하고 싶어서 뭐든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장 리더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완벽한 개인은 없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많은, 죄송해요. 이런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리더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요것도 이거 준비하다가 찾은 건데, 자꾸 쓰러지는 거는 꼭 이룰 게 있기 때문이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는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고, 다시 울면서 가는 거는 피워야 할 꽃이 있기 때문이라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하늘을 보래요. 저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늘도 보고 리더님들 보면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